한국방송신문협회 이보글 이사님께서 우리 건흥통운의 이상춘 대표 이사님에 대한 중소기업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건흥통운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춘, 귀하를 한국방송신문협회 중소기업 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평생을 국내 토목공사 발전과 특히 기부채납공사, 정비 기반 시설 시공, 국내 최고의 전문기업이 되기까지 귀하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과 열정, 그 지혜를 높이 경청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한국방송신문협회 회장 이보길. 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의 김재식 대표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으로서 풍부한 어떤 품질이나 기술진, 최고의 기술진, 그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기반 시설 업체를 우뚝 서고 아주 비약적인 발전하고 있는 건흥통운 주식회사 이상춘 대표이사를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기부채납시설 공사라는 재건축 재개발의 수요를 잇따라 하시면서 의혹의 큰 조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선대에 알고 있지만 간단히 회사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건흥 토건 주식회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립은 11년 전 2011년 5월 9일 날 설립을 해서 현재 11년째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론 이제 토목의 주가 되지만은 토목에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그 문제점이 있었던 그 정비 기반 시설, 즉 기부채납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업이자 종합 건설입니다. 국내 정비 기반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최정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도 많이 하시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뿐만 아니라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주자 기업으로 이렇게 좀 구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비 기반 시설 공사 기부채납 공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부채납 공사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각 유관 부서에서 항상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조건부로 사업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사는 엄밀히 따져보면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SOC 기반 사업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인허가 때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그 편익 시설의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을 시킨다든가 주민들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그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파출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틀어서 그 인허가 관청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즉 그것만큼은 꼭 그
시공을 단지 내에 재개발 재건축과 동시에 이렇게 시공을 해서 그 유관부서 즉 구청이나 시청에 그 기부 찬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기부 찬합 공사입니다. 대표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았던 대우건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후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건흥통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재개발 공사를 리드를 해 나가시면서 아주 그 현장 실무에도 굉장히 능통하시고 또 이런 그 전문 기술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제 설립 12년 차이신데 공원능통이 우리 국내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업실을 풍부하게 내시면서 아주 탁월한 아주 실적이 우수한 전문 건축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전을 더더욱이 여기에 비결이 있으신지 어떤 비결이 있으냐면 그게 궁금하네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1년도 5월 9일 날 첫 해에 36억으로 계약고가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예, 작년 그 수실적은 한 5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만큼 또 많은 그 노력과 그만큼 힘들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기부찬합 공사를 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은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지 내와 단지 외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에서 그 토목 쪽에 주택본부 쪽, 토목본부 쪽에서 현장, 본사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퇴직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으로 뭐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기부찬합 공사가 왕왕 같이 단지 내외 준공이 안 돼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고 이쪽에 비록 틈새 시장이지만은 거의 대기업에서 제가 파악하는 한 99.5%는 이 부분을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 워낙 그 리스크가 크고 또 복잡하고 민원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외부의 공사를 할 날이면은 그 유관부서도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준공하기까지는 32개의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이걸 거쳐야지만은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부찬합을 그 가장 제가 이제 그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나라의 전문 업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에는 종합은 한 2,800개 되고 전문은 약 65,000개 됩니다. 그래서 요 틈새 시장을 하는 그 업체는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입찰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착안해서 기부찬합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뭐 모든 게 단순하게 되는 건 없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또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뭐 어려웠었던 공사라든지 또는 그 진행했을 때 잘 해결했었다. 그런 기억나는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이 공사가 서울을 이렇게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은 성북구라든가 이쪽에 성동구 또 일부 그 표면서부터 이렇게 암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토사가 나오지만은
가장 힘든 거는 우리가 그 펜스가 이지와이 펜스라입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에 그게 방음벽 펜스라고 6m에서 10m 정도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 있게 쳐져 있는데 바깥에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집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 노주택도 많고 그래서 가장 그 힘들었던 거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공사를 수행했을까.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주고 같이 그 공감하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설득력 있게 그 공사 기간 동안 만큼은 또 그 생각은 틀리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로 하면서 설득을 시키면서 일했던 게 가장 좀 어려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반면에 그 보람 있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그 성취감 일을 또 진행을 하면서 그게 기부 체납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은 그 말씀드렸듯이 등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등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없군요. 네네. 결코 모든 게 또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또 관할구청이 됐든 유관부서가 됐든 민원인이 됐든 그거를 설득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께서, 임직원들께서 대단한 저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나 토목 상하수도 부장, 조경부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자격증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자랑이 될까요? 면허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토목 공사업이 됐든 전문 공사업이 됐든 간에 이게 구성서부터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또 감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참 어느 회사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참 유능하고 탁하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모든 거는 혼자의 어떤 역량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했을 때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면허는 지금 8개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이 있고 전기공사업 거기 관련해서 조경 이렇게 전문 분야가 7개가 있고 토목공사업 종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 지금 이제 자격증하고 관련돼서 한 40명이 있는데 사실 참 제가 또 감히 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제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우리 직원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한 역량은 있을 뿐더러 모든 면에서 다른 회사보다 우월한 우리 우수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회장께서 특별하게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 경영 철학이나 인생 자원이라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 말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 건설 현장에 보면은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합니다. 현장은 7시, 본사는 8시 반. 이게 모든 게 그렇게 좀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에너지 위기다 해서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모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뭐 특별하게 경영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힘을 하나로 모았을 때 그 모인 데서 힘이 나오는 거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래도 각자의 생각이 틀리면은 힘이 의욕 모두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 아까 아마 회장님과 또 임직원들의 아마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안전하고도 더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정비 기반시설 지침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걸 지방에 설명하자면 어떤 내용이고. 정비 기반 지침서라는 건 제가 한 2년, 지금 정확한 기간 하면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책방에 가면 여러 가지 유익한 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비 기반 시설 지침서라는 거는 30년 동안 대우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를 그거를 완성된 책입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술자가 없는 하나의 집단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제가 자랑한 이 책을 만들어서 롯데도 주고 현대도 주고 이랬습니다. 이거 책을 또 일부 회사에서 또 좀 달라해가지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에 관련된 책자는 뭐 교보문고가 됐든 영풍문고가 됐든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제가 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사실은 이거 전문 용어가 써 있고 이게 일종의 매뉴얼인데 사실 절차대로 흔드는 게 담당자도 좀 힘들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이거를 숙지해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걸 책을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준비하는 현장이나 일하고 있는 조합에 내줬을 때에 큰 아웃라인에도 알고,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가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맥락에서도 지침서를 만들었고, 또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는 많습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좀 이거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떤 도움 없이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야 되려면 제가 봤을 때 경력이 한 15년, 20년은 돼야지 좀 말귀를 알아듣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토목, 우리가 왜 이쪽 토목하면은 뭐 지하철도 있고 이쪽에 고속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토목이 이제 광범위합니다. 사실 그런 분야에서 있던 사람이 정비 기반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와서 하면은 굉장히 설습니다. 이게 현장을 한 2~3개를 정비 기반 시설 관련된 거를 끝내지만 기술적인 게 습득이 되고,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관을 말씀드렸듯이 32개나 되는 이제 건축을 포함해서 유관 부서가 있어야지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그 위에 이제 통신도 보통 9개가 있고 한전도 있고, 사실 일도 일이지만은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어떻게 매듭을 지을 거냐,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제가 좀 애로사항이라면은, 제가 대우에서 이제 토목도 하고 뭐 원자력 발전하고, 사실 규모가 큽니다. 토목하면은 지하철 한 구간이면 몇백억, 도로 한 구간이면 막 몇백억, 이런 게 몇 개면 뭐 1,000억, 2,000억은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 그러니까
모든 게 재개발, 재건축에 뭐 상하수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특색이 있는 거고요.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차량을 다니는 어떤 그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앞으로 우리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어떠십니까? 앞으로 전망을. 네, 제가 이 분야에 이제 30년 대우건설에 또 이쪽에 11년에서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건설은 재개발, 재건축벽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하철, 고속도로, 뭐 항만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뭐 20년 후에 30년에 계속 할 수밖에 짓고 철거하고 짓고 철거 이건 인간이 존재하는 날 영원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건설에 이제 어떤 그 사이클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편승해서 조금 어떻게 그런 거가 좀 이렇게 차이는 있을 뿐이지 대기업도 여기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도 전부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뭐 대우가 됐든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GS가 됐든 왜냐하면은 향후 이거는 계속 해야 되고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 먹거리라 이러면은 어차피 누가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도 정비 기반 시설 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재개발팀, 재건축팀, 리모델링 팀, 자체 사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제 본사에. 그래서 전망은 밝습니다. 이게 전망은 대기업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5년 동안이 정체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10년 있죠. 다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또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밀접한 게 생활하는 터전 아닙니까? 먹고 자고 이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 현격하게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가 뭐 30억이 되는 40억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분야에 있었는데 계속 사실 10억이라는 아파트도 아무리 화폐 가치가 없다면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참 이런 게 위정자들이 좀 이렇게 좀 물론 다 탁월하시죠 그분들이. 근데 언제 이게 좀 우리 서민들이 참 자유롭게 주거에 너무 크나큰 부담이 가지 않는 정책이 돼서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누려야 되고 이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내년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매출 금년 대비해서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네, 제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사실 기업을 하는 거는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죠? 매출이 많다고 해서 뭐 좋을 거가 없다고 그래 표현이 좀 단편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는 이윤추구입니다. 매출이 중요한 거야. 물론 기본적인 매출은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정황상 다 파악을 해봤을 때는 하나에 600억이고 500억이 적정선입니다. 350억에서 500억 이게 넘어가면은 제 눈에 이 사업이라는 거 중소업체는 원화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대기업은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토목도 있고 정도 다 이렇게 PD도 있고 이게 움직여지는데 중소업체만큼은 직접 공정이 어찌됐든 간 오너의 역할, 오너의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350서부터 많으면 600억, 500억 여기가 제 적정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께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특별히 또 추가해서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한테는 이제 항상 제가 우리 아침에 루틴이 들어가면은 모든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겉은 모든 그 사업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어떤 그 인간관계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다뤄보고 많은 그 업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참 그 더없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그 당부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면 된다. 예. 그 너무 짧은 그 저거지만은 제가 그 정주영 그 회장의 해봤어 너 해봤어 이거 의미가 너무 심죠. 그 책자에 보니까 해봤어 그 심지어 그분은 너 가봤어 제가 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주 의미는 짧지만은 요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거름통원의 미래 비전과 또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거름통원과 더불어 인재업 문제 또 내년 더욱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